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 점심 무렵에 제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성북동의 박 회장님이란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아니 황평론가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지난 6월 23일 김정은이 갑자기 보면은 대남 대적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라고 얘기한 이후에 8일이 지났는데 도대체 조용한데 이게 북한이 언제 또 무슨 짓을 할 것 같아? 라고 물음을 주시더군요.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제 짐작입니다만은 누가 속내를 알겠어요. 북한같이 그 폐쇄적 국가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치열한 권력 투쟁, 어떻게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죽기 살기의 어떤 힘겨루기, 삿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내부의 문제가 정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면 대남 도발을 한다던가 또 미국을 향해서 도발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도대체 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마치 660년경에 연개 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고구려에서도 마지인 남생과 막내인 남산을 갖다 놓고 두 형제를 놓고 나머지 귀족 세력들, 나머지 기득권 세력들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 결국 마지인 남생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서 당나라로 귀부해서 당나라 군대를 끌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죠. 멀리 고구려 역사까지 볼 것도 없이 최근에 중국 역사라든가 또 과거 소련 역사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권력 승계 과정에서 무언가 리더십이 삐끗하게 되었을 경우 그 리더십의 어떤 공백을 노리고자 하는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그야말로 치열한 물밑 싸움은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6월 중순부터 6월 며칠이던가 6월 5일이던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김여정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운 강경한 목소리들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드디어는 6.15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 날인 6월 16일이던가요? 김정일 죽은 2대 수령이죠. 김정일의 어떻게 보면 피와 땀과 노력이 서려있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갖다가 그야말로 온 천하가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분해시켜서 폭파시켜버렸죠. 그리고 곧 이어서 김여정의 목소리를 갖다 빌어서 김여정을 앞세운 강경파들은 자 조만간 총참모부, 우리로 얘기하면 합참입니다. 총참모부, 이제 군대를 실제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총참모부에게 흔한 얘기로 구체적인 대적 사업을 갖다가 일임했고 구체적으로 모든 연락선을 끄는 가운데 곧 남쪽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압박, 도발할 듯이 바람을 크게 잡았죠. 그런데 6월 23일입니다만은 6월 23일 그날 김정은이 아주 이례적으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마침 그날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갖고 제대로 뉴스를 팔로우 못하고 지금 최근에 뉴스를 팔로우 해보니까 북한에서 물론 북한도 우리 같은 인터넷은 제대로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 인트라넷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트라넷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할 정도로 즉 각 군이라든가 당과 군과 그 북한이라는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파워 엘리트들을 갖다 한자리에 모으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김정은도 자기의 어떤 신변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체적으로 노출하기 두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오늘 또 박 회장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 보면 북한이 소식에 의하면은 평양 시민도 석 달째 제대로 배급을 못 받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뭔가 남쪽을 향해서 도발을 하고, 도발을 하면 우리가 뭘 갖다 바치지 않겠는가, 왜 도발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음을 주길래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지금 북한의 2,500만 중에서 300만 정도가 살고 있는 평양은 철저한 배급제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 한 2,200만의 일반 인민들은 장마당 한 400여 개에 달하는 장마당을 통해서 자급자족 형태, 그야말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가 아주 기괴하게 혼합되어 있는 체제가 북한이라는 체제인데, 예를 들어서 남쪽을 향해서 뭔가 공갈을 치고 뭐 쌀을 내라, 비료를 내라, 뭘 내라, 먹을 걸 내라 하고 공갈을 쳐서 달러 내라, 도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통일부 장관에 보면 통일부 장관의 임종석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이인영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인영 아니라 임종석 아니라 그 누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북한을 딱 봉쇄하고 있는, 즉 대북 제재의 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실제 미국은 더 강한 정도로 더 강하게 북한에게 대북 제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게 적용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대북 제재는 중국이 오케이, 즉 중국이 오케이 한 내용입니다. 실제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의 95%는 중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역할이라는 건 달러 갖고, 달러가 그냥 돈 세탁을 한다든가 달러가 움직이는 부분을 갖다 감시하는 정도지, 실제 북한에게 기름을 주고 북한에게 쌀을 주고 북한에게 비료를 주고 북한하고 막 실제 모든 교역하는 95%의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미국의 난 제안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소프트하게 완화시켜서 사인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대북 제재인데, 우리가 만약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즉 중국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그 유엔의 대북 제재의 망을 뚫고, 흔한 얘기로 뭐 정세현 씨나 이종석 씨나 뭐 문정인 씨 그 이야기한 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을 치고, 그래서 일단 일을 치고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살리겠다고, 북한이 뭐 도발을 하지 아니했던 간에 뭐 독자적으로 북한에게 무슨 달러를 준다든가 북한에게 뭘 준다든가 했다가는,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말고 뭐가 있냐 하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 뭐냐,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기억나시죠? 북한의 석탄 문제 갖고 왔다 갔다 했을 때 대한민국에도 2개 은행 정도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마음먹고 대한민국의 어느 은행이든지 만약에 북한에게 돈이 가는 그런 루트로 됐다고 확인되었을 때 세컨더리 보이콧을 딱 걸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큰 은행이라도 바로 그 다음날로 부도납니다. 즉 은행 한 2억이만 부도나면 대한민국 경제 왕창 망합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옹이하고 있는 586, 386 세력들, 이른바 친북적 행태를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그냥 경제를 폭삭 망하고 나서 뭔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일을 치고 나가서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가서 북한에게 도와주면 미국 따라오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결국 북한이 집요하게 보면 최근에도 보면 이런저런 망동을 부리는 것이 미국을 향해서 날 좀 보소, 나 못 살겠소, 좀 보면 제재를 좀 풀어줘야지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요, 우리 굶겨 죽일 생각이요 라고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볼모로 잡아서 미국한테 깽판을 친다고 해서 미국이 눈이나 깜짝하겠는가, 미국이 화들짝 놀라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 정부는 미안하게도 한반도에 눈을 돌릴 여가가 없습니다. 11월 초에 있을 예정인 미 대선 앞두고 지금 7월이죠. 7, 8, 9, 10 넉 달 남았습니다. 한 120여일 남은 대선 앞두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좀 트럼프가 밀리고 있고, 그나마도 뭐 일반 여론조사 말고 그 이제 스윙 보터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결정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그 중반 6개, 7개 정도의 그 미국의 거대 주에서조차도 4%에서 6%가량 포인트가량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결과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여러 변수는 있죠.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만약에 북한이 남한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아서 극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최근에 미국이 보면 보란듯이 알라스카로 전진 배치 B-51을 전진 배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괌으로 B-1B를 전진 배치해서 그야말로 3시간 내지 6시간이면 북한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김정은이 또 김정은을 앞세운 김정은보다 아마 김여정이겠죠. 지금 강경파가 지금 떠받들고 있는 것이 김여정인 것 같고 온건파, 협상파가 떠받들고 있는 것이 김정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내부에서 뭐 결론이 안 나는 상태에서 보면 남한 쪽에서 크게 도발을 해갖고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게 되면 당장 최근에 필리핀 앞바다에 떠있는 항공모함 2개 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알라스카와 구암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B-1B, B-52가 북한을 쑥대밭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거 하기도 힘들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999년이던가요? 당시 그 루인스키하고 그 지퍼 게이트에 걸려있던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가 굉장히 보면 그 당시 이제 스타 특별검사에 의해서 코너로 몰리고 있는 그 무렵에 코소보에 대해서 폭격을 해버립니다. 좀 문제가 뻑적뻑적하니까 폭격하니까 이게 뭐 확 분위기가 전쟁 분위기로 확 돌아서니까 국내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코소보 폭격을 놓고 만든 영화가 웩도독, 즉 꼬리, 개의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마지노선, 레드라인을 넘어서 도발했을 경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땡큐.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확 갖다가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긴장 일으켰을 때 때려버리면은 남북 간간에 우당탕탕탕 싸움은 벌어지겠지만 오히려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추락했던 인기를 갖다 일거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 그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안하고 그 레드라인 밑에서 좀 오렌지 라인 정도에서 도발해봐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눈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북한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거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김정은과 김여정이 이른바 굿캅과 배드캅, 악역과 선역을 갖다가 역할 분담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굳이 그렇게 분담할 이유가 뭐 있어요? 뭐냐니까 이미 지난해 그와 같이 북한 리더십, 김정은 리더십의 흔들림의 조짐은 이미 지난해 있었습니다.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 평양 도착하자마자 당시 평양 내에 있던 원로 그룹들이 만든 게 뭡니까? 그래서 바로 그 문서를 갖다가 김정은 도착하자마자 사인해서 당 기초 선전 선동 일꾼들에게 보낸 것이 뭐냐니까 수령의 신격화는 틀린 것이다. 즉 김정은으로 하여금 자비판하게 만듭니다. 마침 지난해 6월 달에 있었던 6월 30일이죠. 6월 30일에 있었던 그 판문점 쇼하고 조금 또 그리고 지난해 6월 달에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일단 숨통을 한번 틔웠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의 사정은 나아진 것도 없고 특히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 북한 중국과의 봉쇄하는 바람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양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파워 엘리트 그룹들이 대거 집단 거주하는 평양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 가운데 결국은 이 북한의 지도부 내에서도 강경파들은 김여정이라는 또 하나의 백두혈통을 갖다 앞장세워서 그리고 이 백두혈통을 앞장세울 수 있는 근거를 지난해 연말에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의 유고 시에는 김여정이 일종의 그 중간 섭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의 보도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기밀 서류를 저희가 직접 보진 못했죠.
이런 분위기에서 올 4월 15일 태양절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그 참배하는 것을 갖다가 스케줄을 안 짰던 거예요. 그만큼 권한이 많이 실추되어 있고 카리스마가 많이 실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른바 신권이 강해지고 왕권이 약해지고, 그 상태에서 왕권은 김여정, 강경파는 김여정을, 또 온건파 대미 대화 협상파는 김정은을 갖다가 싼 가운데 이 두 세력이 지금 과거 우리 임진왜란 직전에 서인과 동인이 팽팽하게 힘을 겨루듯이 지금 힘을 겨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화상회의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아시잖아요. 보면 늘 보면 김정은 쩔룩쩔룩 나와서 손 한번 흔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긴 지휘봉 갖고 말이지 저 장군들 앞에서 뭐 이렇게 브리핑 하듯이 그랬던 김정은이 왜 갑자기 화상회의를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결국 이 두 세력이 한자리에 아직 모여 앉기에는 너무 뭐랄까, 아직은 서로 앙금이 굉장히 강한 것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한의 군은 3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무력부가 있고 총참모부가 있고 그다음에 총정치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민무력부는 우리 같은 국방부 소관이고, 국방부 역할을 하고 주로 보면 인사와 군수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인민무력부고, 실병을 지휘하는 부대가 총참모부입니다. 또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과거에 보면 지휘관보다 더 센 게 정치장교입니다. 그 정치장교의 모든 집합체가 총정치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때도 어느 때는 인민무력부장이 당 서열이 높을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총정치국장이 높을 때가 있었고, 또 어느 때는 총참모부가 더 서열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총참모부하고 총정치국이 보면 힘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들이 보면 뭔가 당에 기반한 총정치국과 그야말로 실병을 지휘하는 총참모부 간에도 뭔가 강온의 그런 흐름이 갈린 속에서 지금 한쪽에서는 김여정, 한쪽에서는 김정은을 놓고 팽팽한 힘 겨루기 하고 있으니, 지금 7월, 8월 두 달은 그와 같은 힘 겨루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뭔가 결론이 나겠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올 구구절 앞두고 뭐 김여정이 과거 장성택과 같은 전철, 그야말로 갑자기 회의 열다가 딱 체포해서 처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뒤집어 또 다른 경우는 김정은이 그야말로 이선으로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후퇴하면서 김여정을 갖다 허수아비 여왕으로 세울 가능성도 있다. 즉 지금 평양에서는 겉으로 보긴 조용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강온파의 강력한 어떤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